어제 바른정당 집단 탈당 이후 이 김무성 선대위원장에게 이 기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차주를 해서 뭐 어쨌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듣기 싫은데 안 하려고. 네, 돌직구 질문을 채널A 기자가 하니까 저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소쩍새 얘기를 했다고요. 자, 소쩍새 오는 사연 내가 다 말 못한다. 네. 이게 그 행간의 의미를 기자들은 또 읽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번역기를 돌려서 가로가 많아요. 하면은 네. 본인도 말리려고 했지만 말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또 김무성계 의원들이 주로 어디 나갔거든요. 네. 그래도 그 의원들도 결국은 살 길을 찾아 나선 측면도 있습니다. 내년에 뭐 지방선거도 있고 당원들도 그런 것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조직 다 망가진다. 자유한국당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원들이 많으니까 본인도 말려 노력은 했지만 사실상 참 붙잡기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소쩍새 우는 사연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식의 정치 개념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 정치 지도자, 정치 보스는요, 자기 그 계파 의원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자리나 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두 가지로 통제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정치 시대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자리를 약속할 수도 없고 돈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니까 의원들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예. 그걸 아마 김무성 의원이 많이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막았는 게 말 외에 뭘로 막겠어요? 그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쩍새 우는 사연이라는 거는 내가 사실은 많이 말리긴 했는데 말로 말려서 이게 얘기가 통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처음에 바른정당을 만들 때 김무성계 의원들이 왕창 따라 나왔잖아요. 그때는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그때는 거예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옹립해서 뭔가 우리가 집권을 해보자 하는 희망을 줬는데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갑작스럽게 철수를 하는 바람에 그게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차선책으로 유승민 후보를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뽑고 나니까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그때는 처음에 바른정당을 만들었을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무성 의원이 다른 자기 계파 의원들을 설득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뭘로 설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 사실 김무성 전 대표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번에 얘기한 것도 나는 당에 남아서 뭐 죽겠다 뭐 이런 표현을 네, 썼단 살겠다는 말이죠. 게 아니라요. 사실은 네.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가치를 설파하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면서 동료 의원들도 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야 되는데 조금 방어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미 좀 잠정적으로 포기한 듯한 뉘앙스 이것들이 사실 탈당한 의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바른정당의 창업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동력을 더 세워서 그 소속된 의원들한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당에서는 이 탈당파 의원들을 다 모두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친박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말부터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게작대기도 필요한 때가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몇 번 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일괄 복당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자유한국당을 떠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을 한 이정현, 정가변 의원과 마녀 사냥식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를 시킨 분들에 대해 먼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네. 네, 받아들이기 전에 윤상현, 이정현 이런 사람들에 대한 먼저 복권을 시켜준 뒤에 나간 사람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절대 대통령을 탄핵하고 당 싫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이 더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가장 그 탄핵도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런 분들이 정말 서청원 의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벼룩에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이 네. 있는데 최소한의 정치 철학은 고사하더라도 정치 도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나 이제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분들이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상처 줄 때는 언제고 돌아온다니 이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지금 강하게 그
돌아오려는 의원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국회 정론관에서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탈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번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 가졌던 초심을 지키는 것, 그리고 소신과 신념, 당당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정치를 그만두는 게 낫다는 큰 울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저의 잘못된 거취를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가온 대선에서 보수 세력의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 보수 대통합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큰 정치의 틀 속에서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을 잘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에 잔류하며 지난 1월 창당하며 국민들께 약속하고 다짐드린 대로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재건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바른정당 당원 여러분, 저희의 부족한 판단으로 혼선과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떤 비난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개혁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서부터 정말 외롭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의 마지막 선거운동에 힘을 보태고, 그리고 어려운 선택으로 따뜻한 자리를 포기하고 바른정당에 들어와 밤새워 일하고 있는 우리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들 노후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많이 줄어든 의석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황영철 의원이 바른정당에 잔류하겠다 이런 거취를 밝혔는데요. 어제 이 친박 의원들이 이 사람들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 했던 이 3명 중에 한 명이었죠. 네,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황영철 의원입니다. 네. 사실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가 이제 강원도 화천, 양구 이쪽 아닙니까? 굉장히 보수색이 강한 곳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실제로 바른정당으로 나가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이후에 굉장히 지역구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고 결국은 이제 탈당 선언을 한 거였는데 실제로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를 보시면은 검색어 상위권에 대부분 네. 바른정당과 바른정당 이 탈당 의원들 명단들이 쫙 올라가 있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여론 자체가 굉장히 비등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것 같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친박계가 딱 찍은 3명 중에 자신이 포함돼서 자신이 사실상 자유한국당 복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특히 황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친박 팔적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앞장섰던 전략이 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에서 이 황영철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청문회 스타였고요. 또 삼선이고요. 나름 깨끗한 이미지 속에 굉장히 젊은 보수로 알려졌던 황영철 의원. 하루 만에 저렇게 입장을 번복할 경우에 본인의 정치 생명에 큰 흠이 될 텐데 왜 그렇게 결정을 물론 쉽다고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를 계산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에 속하는 게 본인에게 옳을 수 있겠지만은 멀리 대의명분을 바라볼 땐 그래도 바른정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탄핵 정국이나 국정조사에서 국민들한테 정말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자유한국당, 그것도 너 오지 말라 라고 하는 당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정치인의 도의,
순심, 뭐 국회의원의 어떤 그 지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또 나중에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정치가 아무리 실시간으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에선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사죄 모드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나가고 바른정당에서 8적, 5적 그 탄핵 심판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을 때도 별다른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변해서 지금 대권 후보 지지율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큰 소리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신의를 배반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대의명분을 찾는 정치인이 그 지역 구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옳은 그 바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난처한 상황에서 황영철 의원이 나는 지키겠다 이런 의리를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은 가치를 선택했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바른정당 집단 탈당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유승민 후보 어제 TV 토론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 낡은 보수, 썩은 보수, 부패한 보수로는 보수는 정말 괴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국민들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든 조금 감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자, 문제는 본인의 바탕이 보수 세력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개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고 해서 저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뭐 낡은 보수, 부패 보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언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과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좀 보고 있는 게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이번 사태가 있은 다음부터 지금 현재 바른정당의 후원금 문이라든지 이제 실제로 후원금을 내는 빈도가 지금 평소에 10배 이상 늘었고 예. 당원 가입도 평소에 8배에서 10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감명 깊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런 반응들이 실제로 유승민 후보의 득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기는 힘들지만은 적어도 유승민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대의에는 굉장히 좀 바탕이 될 만한 이야기는 분명히 보입니다. 네. 유승민 후보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영화도 과거에 끝까지 간다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간다는 내용을 얘기한 동영상이 호소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라 한다.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라고 한다.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보수란 무엇인가? 몹시도 죽도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33명 동료 의원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 네, 저런 영상도 지금 공개가 됐고 딸 유담 씨 지금 굉장히 열심히 유세를 돕고 있는데 유담 씨도 손으로 쓴 편지를 공개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유승민 후보에게 가장 열성적으로 그 지지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그 딸 유담 씨일 텐데요. 이렇게 손글씨로 쓴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저의 어깨를 다독여주신 저희 아버지는 유승민입니다. 아버지를 응원하면서 뭐 글씨만 쓰는 게 아니죠. 뭐 춤도 추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유세까지 하면서 그 유승민 후보의 딸이 지금 아버지의 힘을 보탰습니다. 근데 과거 정치사를 보면 사실은 자, 명분과 실리 중에서 대개 실리를 쫓는 사람의 정치 생명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실리는 그 당시에 눈앞의 이익에는 좋아요. 그걸 찾는 데는. 그러나 길게 보면 명분을 쫓는 쪽이 오히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은 과거 정치 사례입니다. 그게 예.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예. 계속해서 떨어질 줄 알면서도 부산에 갔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처럼 우리 정치사적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길게 보면 명분을 쫓는 쪽이 정치 생명은 길었다 하는 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 TV 토론회에서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반복돼서 뭐 들을 게 없었다라고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